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오늘 거래량이 조금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부터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이 매수세, 이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더 이어나갈 수 있을지, 나 일단 너무 살벌하다. 일단은 나 지금 매수한 지 조금 됐다. 이번 주 초에 매수해가지고 일단 좀 정리해보고 싶다. 너무 눌렸었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번에 고점 만들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가 될지, 중기적으로 좀 어떻게 끌고 가면 될지, 우리 결국은 이제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2분기 실적 발표로 쭉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지금 시장 상황이 왜 살벌한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정말 주 원인으로 많이 지목을 하고 계시죠. 6월 달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삼전하고 하이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성 적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할까요? 둘이 어차피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적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매매 방법에는 종목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장이 밀리면은 오늘은 밀리는 시장이구나 하면서 매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관의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매도를 이 시장 자체가 눌릴 때 매도세가 잡히고 있을 때 매도를 한다.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기관이 진짜로 디테일하게 봤을 때 종목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1, 2위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 삼성과 닉스의 그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ETF, 지금 저 고점에서 널뛰고 있는 ETF의 이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전하고 하이닉스도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화요일, 수요일 날 너무 많이 밀리긴 했죠. 너무 눌려가지고 지금 이 그 반동 심리에 대해서 매수세가 잡히면서 그래도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장 자체가 매수세라는 게 어떤 걸 보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냐면 어제 미국이 또 때렸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란을 때렸죠. 그런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나 할 거 없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조 자체가 오늘은 매수가 잡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추가로 거래량이 붙어주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단 우리가 이번에 단기 추세 타고 올라가면은 13,300원 노려보실 수 있다. 거기서부터 스타트 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 너무 먼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매수세라는 건 내일도 잡힐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매도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자리에서 매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대량 매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 단기적인 흐름부터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올라갑니다. 일단 스타트 포인트 자체는 13,300원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 외국인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면 이때부터 매수를 한 겁니다. 거래량 추이를 살펴봤을 때 이때부터 매수 전환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매수 하면서 장중에 매수를 하면서 최대한 평단가를 눌러놨겠죠. 그래서 눌려져 있을 가능성이 지금 그들의 평단가가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13,300원 언저리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대량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순매수세 자체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대응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300원이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세. 지금은 공매도 수량을 줄이고 있어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공매도 잔고 자체를 줄이고는 있는데 공매도세 자체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이 시장이 하락하는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들 놓치지 않습니다. 눌리고 있으니까 더 찍어 누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그 반등 자체는 일단은 어제 했었던 공매도 잔고의 일부를 처리를 하면서 쇼커버링을 치면서 치고 올라갔던 점은 있다. 하지만 이제 장 후반에 이제 오후 들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매수세가 추가로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어차피 오늘도 고점 올라갔을 때는 눌렀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뚫게 되면은 오늘 시초가의 고점을 넘게 되면은 일단 12,200원까지 올라갑니다.
겁니다. 그 선까지 올라갈 것인데 12,200원에 도착을 하면은 다시 한번 쇼커버링이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 주 월요일 누르기 시작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올라가고 고점을 만들었었던 자리예요. 거기서도 어차피 약간씩은 눌렀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시 장고가 터지면서 심지어 여러분 목요일 날도 눌려 있었던 그 자리죠. 그래서 이 장고, 이 3일간 머물러 있었던 장고가 추가로 터져주면서 이제 13,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 방에 올라가면은 좋기는 한데 오늘 오후도 상관이 없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도 상관이 없고 금요일 날도 상관없어요. 이 12,200원을 뚫으면은 13,300원에 도달을 할 수 있고 이제 13,300원부터는 본격적인 시작인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장고 남아있는 게 있죠. 이 윗구간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윗구간에 남아있는 공매도 장고가 연속적으로 쇼커버링을 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14,300원이에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매도를 노려보시면 좋은데 단기적인 흐름에선 노려보시면 되는데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매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매수 잡히고 있다라고 해서 순수하게 진짜로 매수한 건 아니에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매도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결국 그들도 오늘 하루 최대한 평단가를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언저리에서 평단가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날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최근 구간에서는 이때부터니까요. 그죠? 이 지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18,000원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평균을 내봤을 때 지금 13,300원보다 살짝 아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지점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아래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14,300원을 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부터는 매도세가 거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도세를 뚫고 매수세가 잡힌다. 라고 하면 이제 거래량이 제법 터져줘야 됩니다. 1,500만 주 가까이 터져줘야 될 수 있어요. 1,500만 주. 그러니까 1,000만 주 이상. 그 정도 터져주기 시작을 하면은 추가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14,300원 이 위에서는 일단은 매도가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단기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여러분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 거래량이 붙어줬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매도해야겠다.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최근 시장은 그냥 말 한마디로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2주가 문제가 아니죠. 거의 3주, 4주, 한 달 가까이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 도착해서 그래도 양봉이 이전 일들에 비해서 쫙 길게 나와주면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 10일 그래도 우리 14,300원까지만 도착을 해도 10일 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 투매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괜찮다. 당대 양봉이라도 나오면은 한번 물량을 조금이라도 정리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보겠다 싶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거래량 터져줬을 때 양봉 나올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일단 매도세가 잡힐 수 있는 자리는 13,300원부터 시작은 되겠죠. 매도 자체는 시작을 할 건데 어차피 분할을 하면서 매도를 할 거니까 진짜 거세지는 건 이 14,300원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윗자리에서부터 매도가 잡히면서 이제 공매도도 하고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부 물량을 처리를 하면서 매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두느냐에 따라서 이 매도세를 어떻게 뚫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14,300원에서 16,000원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최대한 고점 잡으셔야겠죠. 그 고점 잡으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알려드릴 건데요. 어떻게 이 문자 자리 먼저 선점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거래량 붙어주면서 터졌을 때 그때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매도로 엄청 누르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참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인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기적인 흐름하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 이전에 상승세를 탔을 때 이때죠. 이 4월부터 상승세를 탔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까지는 그렇다, 괜찮다, 이 정도는 붙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순부터는 올라갈만 했어요. 이게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그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윗구간까지는 갈만했습니다. 갈만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지점 있죠. 2만 원 위에 붙어서 저 3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지점, 이 구간은 약간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2만 원을 넘었을 때 세력의 움직임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움직임은 이 3만 1,000원까지, 3만 1,5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때의 움직임은 그런 거죠. 테마를 타고, 그때 전선주가 잘 나갔거든요. 테마를 타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세력도 주가를 갑자기 급등을 시킬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만지기가 좀 쉽습니다. 이게 사람들 관심도 없는 종목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관심의 중심에 있을 때, 전선주가 중심에 있을 때, 개미들의 관심이 몰려 있을 때 조금 주물러서 저 윗자리까지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윗구간, 그러니까 2만 원 윗구간은, 22,000원 윗구간은 조금 그때는 과열 지역이기도 합니다. 투심 자체가 조금 끌어올려 있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투심, 이 테마가 중심에 선다라고 하면은 정고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도 투심이 붙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언저리까지는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눌리고 있죠. 사실 조정도 여기까지 받을 게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딱 이 정도 자리까지였어요. 17,500원 이 언저리에서부터는 그래도 매수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미가 보였었죠. 그런데 이게 시장이 완전히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역대급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거 괜찮아요. 내려가 있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못해도 원래 이 자리에서 조정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6,000원 위에서 조정을 받았어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윗단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승을 좀 만들어낼 것인데, 문제는 내려올 때 너무 내려왔다 보니까 여기 돈의 흔적 많이 남아있죠. 이 구간 뚫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 조정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추가 조정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막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16,000원 뚫고 위로 쫙 끌려 올라가서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부터는 또다시 매도세 얻어맞으면서 쫙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는 또 15,000원 선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 다음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양봉 쫙 크게 퍼져 나오면서 올라갈 테니까 그때 한번 매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15,000원까지 눌릴 때는 좀 많이 눌리는 거죠. 그래도 차익이 5,000원 정도 벌어지는 거면 또 살벌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정리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것인데, 여기 돈의 흔적이 또 22,500원 상단에서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신고가 구간 올라갑니다. 그 구간을 뚫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도 한 번 매도는 잡힙니다. 한 번 매도는 잡히는데 그 구간 뚫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테마에 관심이 집중이 되겠죠. 이번에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 또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는 전선 쪽에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마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기간이 지금 많이 타이트해요.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는다라고 해도 진짜 약간 올라가는 수준? 35,000원 정도? 물론 투심이 더 강하게 붙으면 조금 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그렇죠.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고점 찍은 다음에 한 번 더 고점 올라갔죠. 그런 느낌으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4만 원대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투심이 그렇게까지 붙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고점 언저리 이 3만 원대를 좀 기대를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만 원대 보고 지금 자리 보시면은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3배 가까이는 좀 챙겨보실 수가 있는 자리죠. 우리 시장 지금 진짜 힘들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원인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삼전하고 닉스.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는데 결국 이 두 종목의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고 변동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긴 한데 변동성 심화됐다라고 해서 이 레버리지, 이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없애버린다, 상폐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방에 그거 상폐시키면은 한 방에 매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몰려가 있는 돈을 한 방에 매도를 시키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난제이긴 해요. 애당초 상장을 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상장을 했으면 좋았을 부분이지만 이미 상장해버렸으니까요.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삼전하고 하이닉스 투심이 좀 가라앉아 있을 때, 즉 조정에 들어가 있을 때 최대한 손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을. 자, 무엇이 되었든 이 삼전과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이 변동성으로 주가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진짜 너무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이 자리부터 시작을 했으면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우리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3만 원 이상을 노려보실 수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버텨야 할 자리 아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회복세 자체도 조금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애당초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리에서 힘들지만 매수하시면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익률 자체를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기회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신 거 압니다. 정말 힘든 거 이해하고 불안하신 거 모델이도 잘 알고 있지만 조금만 그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면서 대한강통신 앞으로 좀 기대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난 대한강통신 위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확신이 생겼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